독수리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때로 하늘은 우리에게 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고기, 떨어지는 거미, 또는 자동차 위에 생기는 검은 점액 같은 것도 줍니다. 이것들은 자연 현상일까요? 비밀 실험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오류일까요?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든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가장 이상한 16가지 현상을 함께 알아봅시다. 1. 온두라스 요로의 신비한 물고기 비. 온두라스 중심부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 요로에서는 100년 넘게 계속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실제로 물고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루비아 데 페친 또는 물고기 비라 부르며 보통 5월에서 7월 사이 격렬한 폭풍우 중에 발생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현상은 1850년경 한 스페인 선교사 호세 마누엘 수비라나 신부가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위해 신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하늘이 어두워졌고 기적처럼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려 해왔습니다. 한 이론은 물기둥이나 토네이도가 먼 물가에서 물고기를 빨아올려 내륙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바다가 45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이론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지하수로에서 맹목의 동굴 물고기들이 폭우 중에 밀려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떨어진 물고기들이 지상 수역에서 살았던 흔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설명이 일부 뒷받침됩니다. 1998년부터 요로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기념하여 매년 물고기 비 축제를 열고 있으며 퍼레이드, 음악, 문화 행사 등이 함께합니다. 진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현상은 여전히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8월 27일 콜로라도 상공에 불타는 화염구. 2023년 8월 27일 새벽 3시 33분 MST 콜로라도 상공이 갑작스런 눈부신 섬광으로 빛나며 밤이 낮처럼 변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뉴멕시코에서도 목격 신고가 잇따랐으며 미국 유성학회에는 80건 이상의 공식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초인종 카메라와 기상 관측 영상에 포착된 이 화염구는 놀랄 만큼 밝았고 한 목격자는 한낮처럼 거리 전체가 환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화염구는 보통 혜성이나 소행성의 잔해가 시속 16만 마일의 속도로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마찰열을 일으켜 발생합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행성과학자 마거릿 랜디스는 이 물체가 페르스스 유성우의 원인이 되는 혜성 베피 스위프트 터틀의 파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눈부시게 타올랐지만 전문가들은 이 화염구가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SNS에 빠르게 퍼졌고 영상과 댓글이 쏟아지며 이 우주적 사건이 얼마나 갑작스럽고도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3. 1876년 3월 3일 켄터키 고기 소나기. 1876년 어느 화창한 오후 켄터키주 베스카운티 주민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붉은 생고기 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앨런 크라우치의 농장 인근에서 발생했고 약 100야드 길이와 50야드 너비의 지역을 덮었습니다. 고기의 조각은 작은 부스러기부터 4인치 크기의 조각까지 다양했으며 이 소식은 곧 뉴욕타임즈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고기를 맛보았고 맛이 양고기나 사슴고기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실험실 분석 결과 고기에는 폐조직, 연골,
근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동물 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가설 중에는 JLL좌 남조류인 노스토치 같은 생물체가 공중에서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비나 구름이 전혀 없었던 날씨 때문에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보다 널리 받아들여진 설명은 LD 키닌 박사의 제안으로 먹이를 먹은 독수리떼가 비행 중 놀라 토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위협을 느끼거나 비행을 위해 체중을 줄이기 위해 구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논쟁이 많은 기상 현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4. 2001년 인도 케랄라주의 붉은 비. 2001년 여름 인도 케랄라주에서는 매우 독특한 자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녹색, 검은색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붉은 비는 사람들의 옷과 건물에 얼룩을 남기며 주민들을 크게 당황하게 했습니다. 주로 코타얌과 이두키 지역에서 보고되었고 천둥과 번개, 회색 나무짚이 하늘에서 함께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먼지 폭풍이나 대기 중 유성 파편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공식 조사에서는 붉은색을 띤 조류인 트렌테포리아의 포자가 공중에 떠다닌 결과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2006년 물리학자 고드프리 루이스와 A. 산토시 쿠마르는 이 입자가 외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포자의 내열성과 DNA 검출의 어려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후 DNA가 확인되면서 조류 가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설명은 되었지만 이 붉은 비는 전 세계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2013년 인도에서 제작된 SF 영화 레드레인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현대 기상 역사상 가장 생생하고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 1994년 8월 7일 워싱턴 오크빌의 젤라틴 덩어리. 1994년 8월 어느 비 오는 아침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 오크빌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비 대신 하늘에서 젤리 같은 덩어리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물질은 무려 20평방마일의 지역을 덮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이 덩어리는 여러 차례 다시 등장했고 곧 많은 주민들이 메스꺼움, 피로, 호흡 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물질을 맨손으로 만졌던 경찰관 데이비드 레이시도 곧 병에 걸렸습니다. 일부 반려동물들도 이 물질과 접촉한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보건부의 초기 검사에서는 사람의 백혈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분석에서는 인체 소화기관에서 흔히 발견되는 두 종류의 박테리아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샘플이 소실되어 이후 조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헤파리자네 군사 비밀 실험의 부산물 혹은 유성우 중에 떨어진다고 알려진 별 젤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항공기 폐수는 법적으로 파란색 염료를 넣게 되어 있으므로 그 가설은 제외되었습니다. 오크빌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섬뜩한 기상 관련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주, 일본의 신비한 낙석 현상. 일본 민속에는 출처 없는 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탱구부츠 또는 탱구추부라고 부르며 이는 장난스럽고 징벌적인 성격을 지닌 초자연적 존재인 텐구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돌비는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7세기 가나가와에서는 며칠 동안 돌이 계속 떨어지며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전해지며 1874년에는 에도현 도쿄의 한 상인의 집에 매일 2060개의 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는 감각을 느꼈지만 부상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계로부터의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민속은 신비로운 해석을 내놓았지만 현대 이론은 산사태 같은 자연 원인이나 군중 심리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를 제시합니다. 여전히 명확한 해답은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가장 난해한 초자연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돌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원인을 찾으려 할까요? 7. 네바다유 라스베이거스의 끈적한 검은 비 2022년 초 2022년 초 라스베이거스 동부 헐리우드 블러바드와 찰스턴 애비뉴 근처에서는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약 3제4주 동안 끈적하고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액체가 주택, 차량, 야외 공간을 덮었습니다. 지역 주민 마르코스 세르반테스는 이 물질이 바비큐 중 음식 위에도 떨어졌다고 밝혔고 점점 불만이 커지며 항공기 배출물부터 산업오염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클라크 카운티 환경지속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실험실 분석 결과 이 물질은 해로운 것이 아닌 벌 배설물로 밝혀졌습니다. 꿀벌 전문가 조슈아 해먼스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새 무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배설이 많아졌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자연의 지저분한 순간조차도 단순한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8. 유럽 상공의 화염구 2002년 4월 6일 2002년 4월 6일 오후 10시 20분 중앙유럽 일광 절약시간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 상공에서 눈부신 화염구가 밤하늘을 가르며 등장했습니다. 폭발은 창문을 흔들고 주민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유성은 초당 13마일의 속도로 대기에 진입했으며 지상 53마일 상공에서 밝게 빛난 후 14마일 지점에서 분해되었습니다. 유럽 화염구 네트워크는 이 물체의 궤적을 추적하고 낙하 지점을 예측했습니다. 총 3개의 파편이 회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 7월에 발견되었으며 무게는 1750g, 두 번째는 2003년 5월에 발견되어 1000옥이었고 세 번째이자 가장 큰 파편은 2003년 6월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발견되었으며 2084씩에 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운석은 에스타타이트 콘드라이트 L6형로 에스타타이트와 천연철이 풍부한 희귀한 유형의 운석이었습니다. 이 운석은 1959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떨어진 프르지브람 운석과 궤도가 거의 동일하여 같은 기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파편은 독일의 리스 분화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개인 소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 방문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 화염구 추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9. 새들의 대규모 추락 멕시코 치와와 2022년 2월 7일 이날 멕시코 치와와의 보안 카메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노란머리 검은 새가 갑자기 하늘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일부는 다시 날아올랐지만 많은 새들은 충돌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새들은 북미와 캐나다에 서식하는 종으로 이처럼 집단으로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곧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는 근처 장작난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했을 가능성이며 다른 이론은 전선에서 감전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매와 같은 포식자가 새떼를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론이지만 영상 속의 맹금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 오염, 대기 교란,
심지어 5G 기술 간섭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 개구리비, 전 세계 다양한 지역.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신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수세기 동안 여러 대륙에서 기록된 실제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873년 미국 캔자스시티, 1882년 아이오와주 더뷰크, 1900년대 초 캐나다 시그레이브, 1901년 런던, 1982년 영국 크로이든, 2005년 세르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1999년 영화 초에서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으로도 묘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개구리비는 주로 물기둥이나 강풍이 연못이나 호수에서 개구리를 빨아올린 후 수마일 떨어진 곳에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드문 일이지만 개구리비는 자연이 가진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소름 끼치면서도 묘하게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12. 금괴가 떨어진 날. 러시아 시베리아 야쿠츠크 2018년 3월. 마치 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베리아 야쿠츠크 주민들은 하늘에서 금괴가 쏟아지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한 소련 시절의 화물기가 9톤에 달하는 금을 싣고 지역 활주로에서 이륙한 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금의 가치는 약 1억 5,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행 후 9분 만에 화물기의 뒷문이 갑자기 열리며 전체 적재량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총 175개의 금괴가 얼어붙은 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떨어진 보물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당국은 곧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이 금은 모두 캐나다 광산회사 킬로스 골드 소유로 최종적으로 전량 회수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금괴 한 개만으로도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무게였기에 큰 위험을 동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부의 가장 비현실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2. 캐나다 상공의 화염구 2008년 10월 20일. 오후 5시 26분 산지 표준시. 거대한 화염구가 캐나다 대초원을 가로질러 하늘을 질주했습니다. 이 장면은 엘버타, 서스카이처원, 매니토바, 그리고 미국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이 화염구는 보름달보다 5배나 밝았으며 굉음과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파편은 11월 7일 서스카이처원주의 론록 근처에서 캘거리 대학교 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큰 조각은 380g이었으며 총 1000개 이상의 파편이 수거되었고 그 중 하나는 무려 13kg에 달했습니다. 이 운석은 일반 콘드라이트 H4형 총으로 분류되었으며 초기 태양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궤도 분석에 따르면 이 물체는 아폴로형 궤도를 따라왔으며 이는 지구 근접 천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낙하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서스카이처원의 마스덴 마을은 일시적으로 운석 사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운석에서 탄 냄새가 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버저드 쿨리 운석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기록된 운석 낙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3. 겨미비, 호주 굴번 2015년 5월. 2015년 5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굴번의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마을 전체가 거미줄로 덮여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거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벌루닝이라는 자연현상 때문입니다. 벌루닝은 거미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위해 실을 뿜어내는 행동으로 적은 수에서는 흔하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비슷한 사례는
2013년 2월 브라질 산토 안토니오 다 플라티나에서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사회성 거미들이 커다란 공동 거미줄을 형성하며 나무와 전선, 지붕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특정 조명 아래서는 마치 거미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비록 섬뜩할 수 있으나 거미비는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14. 정체불명의 금속 구체. 일본 하마마스 2023년 2월. 2023년 2월 일본 하마마스 해변에 거대한 녹슨 금속 구체가 밀려왔습니다. 지름 약 1.5m의 이 구체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고 출처도 미지수였습니다. 한 지역 여성이 발견 후 당국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반경 200m를 통제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소환했습니다. 엑스레이 조사 결과 이 구체는 비어 있으며 폭발성은 없었습니다. 양쪽에는 돌출된 손잡이가 있었으며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었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질라의 알이라고 농담했고 또 어떤 이는 최근에 감시 풍선 사건을 언급하며 스파이 장비가 아닐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물체가 해양 계류용 부표이며 폭풍에 의해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물건이지만 이 구체는 하늘 또는 바다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상한 물체들의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15. 스페이스X 폭발 2025년 3월 6일. 이날 스페이스X는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 로켓의 8번째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발사 9분 후 로켓은 다수의 엔진 고장을 겪으며 통제를 잃고 공중 폭발했습니다. 로켓 파편은 서부 대서양과 카리브해 일대로 흩어졌고 플로리다 및 인근 섬에서는 불타는 잔해가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 FAA는 일시적으로 항공 통제를 실시했으며 마이애미, 포트로더데일, 올랜도 등 주요 공항의 항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사건을 계획되지 않은 급속 분해 루트라니라고 표현하며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는 스타쉽 프로그램의 두 번째 연속 실패였고 차세대 우주 탐사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과학과 미스터리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나라나 주제를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